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에 대해 소개한 콘텐츠에 이어 오늘은 안암구로 안산에서 대학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모든 의과대학은 최상위권 수험생들이 선호도가 높은 만큼 다들 상향 평준화된 교과 내신 및 스펙을 가지고 있기에 왜 의과대학에 지원하였는지를 넘어 본교의 의과대학에 지원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가에 대해 정확히 고민해본 학생이 더 돋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콘텐츠에서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만의 특성에 집중하고자 하니 이를 잘 참고하시길 바라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의 자료는 2023학년도 전형계획을 기준으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의예과의 입시 전형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경우 수시에서는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 30명, 학생부 종합 학업부 수형 36명, 학생부 종합 계열적 합평 15명을, 정시 가군에서는 25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의 경우 의과대학 수시 학생부 교과 전형 중에서 유일하게 서류를 20% 보는 전형이며 면접도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과대학의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지원하는 학생들이 내신 성적은 뛰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편차가 크지 않고, 이에 따라 정성평가로 평가하는 서류 즉 학교생활 기록부의 중요성이 커지게 되므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에 지원을 희망할 경우 학생부 관리에 소홀하시면 안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학생부 종합 학업부 수형 학생부 종합 계열 적합형에서는 자연 계열에 지원하는 다른 학생과 동일하게 재시문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MMI 면접을 치르지 않는다는 사실에 안도할 수 있으나 고려대학교 재시문 면접은 꽤 난이도가 있다고 정평이 난 만큼 철저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정시 모집에서는 의과대학에서 인적성 면접을 실시하는데 의학을 전공하는 데 필요한 자질, 적성, 인성 등을 평가하며 별도의 배점 없이 결격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만 활용합니다. 재시문 면접을 시행하는 많은 학교에서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의 면접 기출 문제를 공개하지만,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정시 모집에서 시행하는 인적성 면접은 선행학습이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외부위원에게 선행학습이 영향에 대해 자문을 맡기기에 제한되어 입학처 측에서 정확히 공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2021학년도 입시에서는 코로나 백신 부작용이나 의료계 종사자들이 백신을 우선순위로 맞는 것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았고, 2020학년도 입시에서는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치료를 제시하는 인공지능 의사 왓슨이나 스마트폰에 빠져 타인을 신경 쓰지 않는 사회현상 등에 관련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물론 합부를 크게 좌우하는 면접까지는 아니지만 인적성 면접이라고 하여 현장에서 생각해도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너무 편하게 임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의과대학과 관련한 주제에 대해 미리 생각해보는 등으로 면접에 잘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과 학생부 종합 학업 우수형에서는 모두 국수, 영탐 4개 영역 합 5등급 이내, 과탐 2과목 평균, 한국사 5등급 이내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으며, 고려대학교에서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전반적으로 완화시킨 데 비하여 의과대학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1학년도 입시 결과를 살펴봤을 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충족률이 그렇게 높지 않기에 의과대학에 지원할 여러분들께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에 유념하시되, 고려대학교 2023학년도 전형계획 분석 콘텐츠에서 작년과의 입시 전형 변화는 어떠한지, 전체 39개 의예과의 수시 전형을 총정리한 콘텐츠를 통해서는 다른 의과대학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어떠한지도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역사는 1890년부터 1933년까지 43년간 우리나라에서 의료 선교사로 헌신한 로제타홀 여사가 1928년 조선 여자의학 강습소를 설립한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로제타홀 여사는 19세기 말 의료 소외계층인 여성들을 보며 누구에게나 평등한 의술이 적용될 수 있기를 희망하였고, 이를 위해 조선의 여자의사 및 그 여자의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기관을 만들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후 1938년 공식인가를 받은 첫 여성의학교육기관인 경성의자의학전문학교가 개교하고, 1948년에는 전문학교에서 정식대학인 서울여자의과대학으로 승격되었습니다. 이후 1957년에는 여자의과대학에서 남녀공학인 수도의과대학으로 전환되고, 1966년 국학대학 과산학원을 인수하여 종합대학으로서 우석대학교 의과대학이 되었으며, 1971년 학교법인 우석학원과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이 병합으로 현재의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이 출범한 절차를 거쳤습니다. 따라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이 근간되는 의료 불모지인 조선에서 사람과 생명을 위해 헌신한 로제타홀 여사의 정신이 깃들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서도 이를 기리며 로제타홀 봉사단을 창립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교육 목적과 교육 목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교육 목적은 자유, 정의, 진리의 교육 이념을 바탕으로 윤리의식, 전문성, 리더십을 갖춘 인재를 양성한다입니다. 고려대학교에서 강조하는 가치인 자유, 정의, 진리에 각각 윤리의식, 리더십, 전문성이 대응됩니다. 이는 교육 목표를 통해 더 자세히 서술하고 있으니 여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성숙한 윤리의식에 기초하여 생명의 존엄성과 건강을 수호하는 의사입니다. 의사가 환자들이 건강에 기여해야 하며 생명의 존엄성 및 윤리성에 대해 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은 다들 어렴풋하게라도 알고 계시기 마련이니, 구체적으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이 졸업성과 및 세부 역량을 활용하여 해당 교육 목표와 관련해 학생부 활동을 어떻게 설계할 수 있을지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2-1번의 보편적 인권과 관련하여 여러분들은 정신병원 강제 입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토론할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은 치료를 받으면 개선될 여지가 충분하나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때문에 중증의 환자도 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고집하여 문제가 악화되는 경우가 많지만, 가족 간의 갈등에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기에 꾸준히 논란이
논란이 되고 있으며 사실 이 주제와 관련하여 여러 번 헌법 소원이 제기된 적도 있기에 한 번쯤 생각해볼 문제라 생각합니다. 한 가지의 입장만을 고수하기보다 방금 언급드린 두 가지 입장 및 구제제도 등에 대해 입체적으로 고민해보시기를 권합니다. 또 5-3-1이 의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의료기관 종사자의 인권 침해 문제를 다룰 수 있습니다. 꾸준히 논란이 되고 있는 간호사들이 태움 문화 또는 간호사를 비롯해 의료기사, 사무행정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갑질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고 의료기관이 조직 문화는 어떻게 조성하면 좋을지 탐구하는 활동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의료진에게 환자 및 보호자가 폭언, 폭행을 가할 시 어떠한 규정이 있는지 조사하고 특히 환자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돌발적인 폭언을 할 경우를 가정해 본인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매뉴얼 및 연극을 구상해 보아도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의료와 인권 및 윤리에 관련된 책도 많으니 이를 찾아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 목표는 최선의 진료와 창의적 연구를 수행하는 전문가입니다. 고려대학교 의료원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2개의 연구 중심 병원이 있는 단일 의료기관이라는 프라이드가 상당한 편입니다. 그리고 최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은 전공의 연구를 위한 2022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사업이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은 전문의 연구를 위한 혁신형 의사과학자 양성사업이 주관기관으로 학생, 전공의, 전임 및 중견의사 단계에 따라 수준에 맞는 연구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의사과학자 양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측에서 어느 때보다 의사과학자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이며 기초의학과 임상의학이 가교 역할을 하는 의사과학자를 양성하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하였으니 연구 역량의 중요성은 더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습니다. 1976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명예교수인 이호왕 박사가 신증후 출혈열을 일으키는 원인인 한타바이러스를 설치류 등줄주에서 세계 최초로 발견 및 분리에 성공하여 2021년 노벨상 후보로 거론되기도 하였는데 의과대학 진학 이후 미생물학 관련 연구에 종사하고 싶다는 것을 진로로 설정한 학생은 이호왕 박사의 연구를 생활기록부에서 다루어 보거나 롤모델로서 언급해도 좋을 듯합니다. 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서는 1971년 국내 최초 법의학 연구소를 개소하고 1976년에는 국내 최초로 법의학 교실을 창립하기도 했습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서 사인이 고문에 의한 것임을 규명한 황적준 교수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 교실의 명예교수이며 법의학 교실에서는 한국인이 유전적 특성을 연구하여 우리나라에 유전자 검사를 도입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으니 법의학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고려대학교 지원이 당위성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이 선도적인 법의학 연구에서부터 찾을 수 있겠습니다. 고등학생의 입장에서 환자들이 임상 데이터를 확인할 수도 없고 의과대학에서 실행하는 수준의 연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대학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 역량을 보여주기 위해 하나의 질병을 정해 건강과 질병 상태는 어떻게 다른지, 발생 원인 및 비슷한 질환과 구별되는 특이한 증상은 무엇인지, 가능한 치료 방법과 그 근거는 무엇인지, 처방하는 약물의 양리학적 기전은 무엇인지 꾸준히 탐구하는 것이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겠습니다. 화면 속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제시한 미래의학 선도기술 10가지가 있는데 해당 주제 또한 탐구에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목표는 세계 시민정신을 갖추고 보건의료와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지도자입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이 근간에는 로제트홀 여사의 의료 소외계층을 위한 박애정신이 있음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한 정신을 이어받아 고려대학교 의료원에서는 1983년 서울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꼽히며 산업재해 및 직업병에 시달리던 근로자들이 많았던 구로공단의 구로병원을 비록 1998년에 폐업하였지만 1984년 농촌지역의 여주병원을 1985년 안산 반월공단의 안산병원을 설립하였습니다. 즉 고려대학교 의료원은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를 실천했다고 할 수 있는데 본인이 의료사각지대 해소 문제에 관심이 있는 경우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이 이러한 역사와 본인이 목표를 연결하여 어필할 수 있으나 사실 여타대학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봉사심이 강하다고 해서 매우 큰 이점을 얻는 것까지는 아니므로 본인이 뜻이 없는데 굳이 해외나 의료 오지에 가서 봉사를 하겠다고 만들어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너무 영리성을 추구하지는 마시고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첨단 의료를 더욱 발전시켜 의료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게끔 기여하고 싶다는 포부 정도를 언급하면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이 졸업성과입니다. 졸업성과에는 과학지식의 이해와 적용, 진료능력, 자기주도 학습 및 비판 능력, 의사소통 능력, 윤리와 법규의 이해와 적용, 성찰 및 자기관리 능력, 리더십이 있는데 아까 이 팀장이 졸업성과 및 세부 역량을 통해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기 위한 활동을 계획하는 예시를 들었으니 여러분들도 스스로의 활동을 직접 기획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분량상 큰 틀에서 졸업성과만 언급하였고 구체적인 졸업 역량 및 세부 역량은 메이저 리서치 블로그 포스팅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학 디렉터님이 말을 덧붙이자면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서는 프로페셔널리즘이나 의사 환자의 관계에 대한 수업의 시수 회정이 꽤 있는 편이라고 하니 이러한 측면에 대해서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5군데의 KU 메디컬 캠퍼스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의료원은 의과대학을 비롯한 산하 각 병원을 모두 캠퍼스화하여 현재 5개의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차후 남양주시에 제4병원을 건립하기 위해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각 캠퍼스에 대한 설명을 첨부합니다. 첫 번째로 의과대학과 안암병원이 있는 안암 캠퍼스는 미래의 융복합 의료 인재를 양성하고 있으며 서울 바이오 허브의 중심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구로병원이 위치한 구로 캠퍼스는 한국형 의료 실리콘밸리를 구축하고 있으며 중증 환자 집중 케어 시스템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안산병원이 위치한 안산 캠퍼스는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청담에 위치한 고양 캠퍼스는 대한민국 바이오 헬스 분야의 새로운 전초기지로서 확고히 자리매김하며 교육, 연구, 사회공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릉 메디사이언스 파크가 있는데 고려대학교 이과대학에서는 정릉 메디사이언스 파크를 신종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신종감염병, 빅데이터, 의료 인공지능 관련 연구 교육 사업 플랫폼이자 본격적인 신약 및 백신 개발이 이루어지는 융복합 콤플렉스로서 활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과대학을 분석하며 이 팀장은 확실히 의사로서 연구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는 것이 대부분의 의과대학에서 플러스 요인이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병을 선정해 꾸준히 연구해보거나 첨단 의료기술과 관련 사항에 대해 포괄적으로 탐구하여 이러한 자질을 드러내시길 바라며, 특히 꼭 원하는 대학이 있다면 전략적으로 예를 들어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경우 아까 말씀드린 의사과학자 또는 구체적으로 법의학 분야로 활동을 기획함으로써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우위를 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이 사명을 첨부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